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은 빈칸 채우기라서 그렇다. 장사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 과목 중에서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채우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오해이자 돈을 못 버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장사의 과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품을 잘 고르고 고른 물건을 싸게 안전하게 잘 사오는 능력, 사진 잘 찍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컨텐츠도 잘 만든 다음에 마케팅을 잘 하고 광고 운영도 잘 하고 협찬도 하고 재고 관리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장사의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채우면 돈이 벌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만큼 물건을 팔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 소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터지는 상품이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대부분이 장사는 되긴 되는데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미양가 평가를 봤을 때 우수 정도를 내가 받고 있다, 우수 정도로 팔리는 물건이 많이 있다로서는 절대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돈을 번다는 거는 돈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미친 듯이 팔리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본인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장사 능력의 절대 점수의 합산이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퍼뜨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미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목에서 올수를 받아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아이디어라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상품을 터뜨린 사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절대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골고루 높아서 절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특정 분야에서 남들보다 점수가 요만큼 높은 게 아니라 이만큼 높은 분야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조적인 이유로 점수를 높이 받는 경우는 사실 의사라든지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상품 카테고리에서 본인이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경우면은 상품 선정력이라든지 상품의 인사이트 과목에서 점수를 월등히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겠죠. 이건 일부에 국한된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점수를 높게 받은 경우를 또 보면은 마케팅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또 상품을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도 물론 좋지만 수우 정도는 되겠지만 마케팅에서 남들보다 10배, 100배 이상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상품이 터지는 경우를 우리 흔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잘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서, 혹은 컨텐츠를 하나가 미친 듯이 터져서, 혹은 운이 좋아가지고 연예인 누가 입어줘서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미친 듯이 점수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종합 점수가 높아가지고 상품이 터져서 돈을 번다. 대부분이 이런 패턴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종합 점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는 S고과, 학교에서는 수를 받으면 제일 잘한 거잖아. 그 이상이 없잖아. 근데 이 장사는 수미양가가 아니라 절대 합산 점수가 돈을 버느냐 마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상품이 터지기 위한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어떤 에어리어에서 내가 점수를 왕창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잘한다는 거는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어떤 분야에서 노력 대비 아웃풋을 왕창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감각이 뛰어나,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분야에 노력을 해야겠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혹은 특별한 상품 카테고리에 있어서 직업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환경 탓 때문에 남들보다 엄청나게 상품 인사이트가 있어, 상품 지식이 있어. 그럼 그 물건을 파야죠. 그래서 상품력에서 점수를 남들보다 100배, 200배를 쌓아놓으면은 마케팅에서는 수미양가에서 수나 우만 받으면은 점수가 합산해서 높아지겠지. 물론 빵꾸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빵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왕창 받을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아주 어리고 감각이 뛰어나지도 않고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있어서 상품 인사이트가 남들보다 몇백 배 이상 뛰어난 경우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과목에서 노력을 해서 점수를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 점수라는 거는 상대평가로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점수를 이만큼 더 쌓을 수 있을까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겠어요? 제일 공평한 거, 내가 봤을 때는 소싱력이에요. 소싱력이 뭐냐면은 좋은 상품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싸게 적당한 MOQ를 살 수 있는 좋은 소싱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는 좋은 공장, 이런 소싱처를 확보하는 능력, 여기서 점수를 왕창 받으면은
종합 점수가 높아질 수 있죠. 소싱처 점수를 쌓는 거의 매력은 또 뭐냐면 여기에는 어리다고 잘할 수 있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제일 공평한 게임이에요. 내가 발품을 판 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방문을 한 만큼 소싱처 정보는 늘어나거든. 그리고 늘어난 만큼 그 중에서 좋은 공장, 더 경쟁력 있는 공장을 선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 과목에서 점수를 받는 걸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소싱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싱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좀 있고 특히 뭐 하나 남들보다 뛰어난 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장사의 과목에서 노력을 한다 한들 수 이상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하는 거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장사라는 거는 앞서 내가 얘기했겠지만 절대 점수가 남들보다 왕창 높아야 되는데 과연 노력만으로 남들보다 압도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싱처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중요성을.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절대 점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장사는 빈칸 채우기. 과목에서 수미양가 중에서 내가 뭐 지금 양인데 다 수를 받으면 장사가 되겠지. 장사는 돼요. 근데 돈을 벌 만큼 그 정도로 물건이 팔릴 정도의 점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망하지만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 제일 안 좋은 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정사를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합 점수가 이 셀러 평균이 뭐 지금 100점인데 나는 200점, 300점을 받아야지만 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종합 점수를 남들이 100점인데 내가 2, 300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에 내가 인풋을 넣었을 때 그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과목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 과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뭐 나이가 어리거나 감각이 있다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쏟는 거고, 그게 없는 분이다. 내가 봤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소싱력이에요. 그래서 초보라도 박람회를 가고 공장에 방문을 하고 좋은 소싱처가 어디 있는지 좋은 공장을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뭐 내가 물건 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가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들은 분들은 왜 내가 초보일수록 박람회부터 가라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점수를 채우란 말이에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2, 300점인데 내가 지금 점수가 30점이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점수를 채워야지 비로소 물건을 사려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는 점수를 키워야 되는데, 점수를 가장 키우기 위한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 소싱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공장을 가든지 안 사도 좋단 말이지. 박람회 가든지 빨리 소싱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내가 마케팅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본인이 공부를 해서 채우든지 아니면 외주할 채를 뭐 찾든지, 이거는 사실은 내가 여기서 1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아버리면은 이 나머지 부분들은 남들 정도만 해도 되는 거거든. 종합 점수가 확보가 되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 장사해서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했다, 그 한번 다시 보시고,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사실은 장사해서 돈 벌기 약간 네거티브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장사는 수미양가가 아니라 절대 점수,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